배우 이재욱 씨와 이준영 씨, 홍수주 씨 그리고 우리 민현홍 감독님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우, 디즈니 플러스에 상륙한 멋진 대세 배우분들의 조합입니다. 자, 다 함께 인사드리고 착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박수가 쏟아져 나오는 이 멋진 장소입니다. 네, 자리에 착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메인 예고편 만나보니까 더더욱 궁금해지는 이 작품.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재욱 씨부터 인사와 함께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얄 로더에서 살인자의 아들 한태호 역을 맡은 배우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준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얄 로드에서 고급진 사생아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너무 고급지세요. 네. 자, 홍수주 씨. 안녕하세요. 로얄로더에서 빚쟁이의 딸 나혜원 역할을 맡은 홍수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독님. 네. 로얄로더 연출을 맡은 민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을 만나보니까 뭔가 만만치 않은 기세가 느껴지면서 이 당당함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 작품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일단 오늘 제작 발표회가 로얄로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감독님, 너무 궁금한 게 이 로얄로더는 과연 어떤 작품인지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로얄로더는 밑바닥 생활부터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견뎌냈던 어떤 청년들이 진짜 대한민국 정상의 자리에 서겠다,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어떤 욕망을 갖고 그곳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는, 그러면서 이 주인공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지 그거를 계속 추리해가면서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야, 이거 매회 안 볼 수가 없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재벌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럼 메이저리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자리를 노리는 마이너리거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 연출하실 때는 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연출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메이저 리그, 우리나라 재벌을 배경으로 계속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리거들, 우리 이 세 주인공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뚫고 달려나가게 될지 그것들을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걸 저는 그 시청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계속 본인들이, 시청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걸 궁금하게 계속 만들어내는 게 저의 연출 의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야, 이게 한 회 한 회 꼭 봐야지 많이 알 수 있는 그 마이너 리거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또 배우분들에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욱 씨, 이 로얄로더 대본을 딱 처음 만났을 때 그 강렬했던 느낌이 지금 좀 떠오르실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대본을 읽고 나서 아까 앞서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청자들도 분명히 추리를 해야겠지만 배우들도 추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감독님한테 막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작품이었습니다. 배우도 이 대본을 읽자마자 계속해서 다음이 궁금해지는. 네, 그랬죠. 왜냐면 이 첫 장면이 굉장히 강렬한데 여러분들도 보시고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조금 유발시킬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리를 했어야 됐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작품의 그 스토리라인이 진행이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준영 씨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 대본 보셨을 때 이게 눈을 못 떼고 계속 읽으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금수저 역을 맡았는데 제가 흑수저인 줄 알았습니다. 잘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금수저랑은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오면서 살다 오다가 대본을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당연히 흑수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봤는데 알고 보니 제가 금수저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도 서로 흑수저라고 생각하고서 네, 우리는 대본을- 금수저랑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봤던 기억도 있고, 대본 자체가 뭔가 막힘없이 되게 술술 읽히는 사실 대본들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 대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번을 봐도 막히는 부분 없이 재밌게 잘 읽어 내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금수저가 아닌가, 강인하 캐릭터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을 읽으면서 내가 흑수저가 아닌가. 야, 그 얼마나 그 캐릭터에 이입을 하셨는지 저희가 좀 로얄로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홍수주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리즈의 주연으로 또 처음으로 작품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고요. 오늘 제작 발표가 또 많이 떨리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큰 자리가 처음이어서 엄청 긴장이 되고, 제가 길게 호흡하고 했던 게 거의 처음이라서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존중이랑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분이어서 또 정말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두 배우분도 너무 좋은 분들이랑 제가 촬영할 수 있어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억을 오롯이 담아서, 또 이준용 씨와 함께 또 이 빵 터진 케미를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로얄로더에 탑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그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어떤 시너지가 매력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좀 들어서,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재욱, 이준영, 홍수주 씨가 함께 연기한 세 명의 마이너리거 캐릭터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얄로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들을 한 분 한 분 파헤쳐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캐릭터는요, 이재욱 씨가 연기한 한태호입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험난하고 거친 인생을 좀 살아왔을까라는 조금 저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캐릭터 영상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또 연기 변신이 이재욱 씨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한태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타이틀 그대로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살아가는 인물이고요. 굉장히 좀 집요하고 굉장히 계획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품이 있다 느껴질 정도의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는 인물이고, 이 친구의 어떤 욕망이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이제 강인하라는 인물을 만나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좀 전략적인 용의주도한 그런 포지셔닝이 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재욱 씨는 출연하는 모든 작품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서 믿고 보는 배우다, 캐릭터를 섬긴 연기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이번 캐릭터 굉장히 남다르게 준비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캐릭터 준비하셨을까요? 굉장히 조용하고 조금 포커페이스를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본인 안으로 스스로 많이 가져가는 캐릭터인데,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적었어요.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가지고,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또 섬세하십니다. 엄청 섬세하시고, 되게 배우에 대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표현들을 굉장히 앵글로서 잘 잡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되게 디테일한 표정들이나 또 손동작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욱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액팅에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전에 했던 캐릭터들이 사실 입체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캐릭터는 좀 많이 섬세하고 확실히 연출이 많이 필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감독님께서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감독님께서 눈빛으로 받아주셨는데, 감독님 정말 이렇게 배우와 함께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과정이 좀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 이 한태호라는 캐릭터의 포커페이스를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포커페이스를 하는 캐릭터라서 사실 아까 재욱 씨 얘기했다시피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서 어떤 다른 섬세한 다른 액션들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호흡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 가지고 제일 얘기를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재욱 씨가 일단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서 포커페이스를 해도 매력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욱 씨가 이 작품에서 또 다르게 보여줄 수 있었던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감독님 현장에서 보면서 막 와 이런 부분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사실 저희 주인공들 다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냥 저희 현장 자체가 뭐 약간 현실이 조금 약간 비현실적인 비현실적. 네, 그래서 뭐 저도 계속 모니터로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면서 내내 정말 우리 주인공들 너무 멋있고 예쁘고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 화면 밖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만나볼 로얄로드 프로젝트의 핵심 member인데요. 바로 이준영 씨가 연기한 캐릭터이죠. 재벌가의 혼외자 강인하. 이준영 씨, 아니 사실 요즘 이준영 씨는 이 OTT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하시는 활동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인하 캐릭터로 디즈니 플러스에 또 상륙을 하셨거든요. 좀 뭔가 남다른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재벌가의 혼외자 강인하 어떤 캐릭터이고 한태호와 함께 또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계기, 느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강인하라는 친구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생각이 없어 보이고 되게 천진난만하다 이런 인상들을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면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역할이어서 굉장히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캐릭터였고요. 또 태호랑 작업하면서 이제 이재욱 배우랑 작업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 제 또래 이제 배우분들이랑 작업했던 경험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어떨까 기대하고 약간 걱정도 됐었는데 너무 무색하게 잘 이끌어줘가지고 네 저는 잘 이끌려 다녔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을 기르는 개처럼 이제 이런 게 평상시에도 약간 작용이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약간 저를 리드를 엄청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충성심 넘치는 이 한태호라는 캐릭터 덕분에 현장에서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기분이 예를 들어서 좀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이쁨 받고 싶고 귀엽게 해가지고 약간 텐션도 올려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잘 투영된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에.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맡았던 이 캐릭터가 현장에서도 그냥 그대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있던 걸로 드라마 현장에서 단점은 너무 많이 웃어서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NG가 좀 많이 났어요. 서로 이제 눈만 보면은 웃어버리니까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사실 근데 연기를 그렇게 재밌게 했다는 거는 그 시너지가 드라마에 그대로 이렇게 박혀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사실 우리 이준영 씨가 말씀해주신 이 강인하 캐릭터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강한 악역을 계속해서 소화를 해오셨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강인하는 또 성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을지도 좀 궁금하고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전작도 선 역할을 하셨고 그전에는 또 악역 역할도 하셨는데 이게 빌드업이 되면서 이번 작품에서 좀 폭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하셨어요? 또 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극이랑 그 시간을 잘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약속했던 대본을 두고
집중해서 잘 따라가자가 저의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근데 그게 다행히 많은 도움들 덕분에 잘 이루어졌던 것 같고 사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악역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또 좋아해 주시고 해주셨지만은 요번에는 또 그래도 또 선역이거든요. 선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또 좋았어요. 지금 갑자기 선한 미소를 갑자기 보여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미소들을 항상 감추고 약간 촬영을 했었더라면 이번에는 그래서 되게 정말 친구랑 하는 것처럼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명확하게 뭘 이걸 위해서 준비했어요 보다는 그냥 그 나이에 맞게 뭔가 좀 밝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끌어내려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재욱 배우랑. 근데 이 안에 성과학이 공존할 수 있게끔 사실은 굉장히 그 자유로운 부분을 좀 살리면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하태호 캐릭터가 굉장히 냉철한 면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 반대로 우리 강인하 캐릭터는 좀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를 보는 효과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 강인하 캐릭터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하는데 이렇게까지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욱 씨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이 한 작품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의 케미 소문대로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는 사실 이 어떤 케미가 영상에 그대로 묻어 나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워낙 이제 우리 이제 혜원 역할 맡은 호수주님까지 정말 재밌게 현장에서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막 어떤 케미가 어떻게 보여질까, 어떤 게 좋았나를 말하기보다 매번 촬영장 가는 게 좀 행복했고요. 아까 이나영이 말한 것처럼 어릴 때의 모습을 좀 많이 끌어내고 싶다. 끌어내려고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저 또한 좀 동심소로 돌아가서 촬영한 듯한 느낌을 몇 번이나 받았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작 발표 현장에서 이준영 씨가 이재욱 씨를 바라보는 얼굴에 이 시선이 너무 애정이 담겨서 전 좀 부담스럽다고 느꼈거든요. 지금 너무 바라보는데 아니 그렇다면 두 분이 이렇게 얼굴을 살짝 맞대고 서로의 눈을 한번 지그시 바라봐 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싫은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또 절친한 모습 이 두 분이 또 고등학생 시절도 같이 연기를 하시거든요. 절친한 모습이 또 이곳에서 보여지니까 그 케미가 좀 느껴집니다. 케미 맛집의 이 두 분의 모습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얄로드 프로젝트의 마지막 핵심 멤버이죠. 홍수주 씨가 연기한 나혜원 캐릭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만나본 또 두 캐릭터와는 또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 홍수주 씨가 연기한 나혜원이라는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 좀 알려주시고 또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홍수주 씨? 제가 맡은 나혜원이라는 캐릭터는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자랐지만 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혜원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대학생 시절에 이제 혜원이와 5년 뒤에 혜원이의 이제 목소리 톤의 차이를 좀 주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혜원이의 심리 변화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외적인 스타일링 같은 부분들도 감독님과 좀 많이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사실 이게 굉장히 다채롭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밝고 씩씩한 느낌도 나혜원 캐릭터가 가지고 있고 또 마음속에 엄청난 강렬한 욕망도 가지고 있고요. 캐릭터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좀 냉철한 면도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다채롭고 복합적인 캐릭터를 이번에 나혜원 씨, 그러니까 홍수주 씨가 연기를 하셨는데 감독님, 이 홍수주 씨와 함께 작업한 소감은 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너무 저는 좋았던 게 지금 야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용하겠다는 어떤 되게 끌어오르는 그런 욕망을 가진 인물이고 되게 똑똑한 인물이에요. 인물인데 사실 어디까지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포를 위해서. 그 매력이 막 넘치는 또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이야기에서 본인의 매력으로 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좀 밟아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똑 부러지고 털털하고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약간 좀 네. 그래서 이게 다양한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나중에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갈 거라는 걸 숨길 수도 있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과연 좀 잘 소화해 줄 수 있을까?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주 씨 자체와 되게 이 캐릭터가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더 더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캐릭터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홍수주 씨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매력 자체가 좀 다채롭다. 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더 매력을 탑재해갔다. 네, 이렇게 들리는데 수주 씨 축하드려요. 칭찬을. 네, 아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칭찬 들으셨는데. 좀 부끄럽고요. 많이 부끄러우신가요? 네. 아니 근데 그만큼 또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네, 엄청 부끄럽고 감독님이 현장에서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홍수주 씨의 매력이 이런 거군요. 신선한 매력이 있으신데요. 오늘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지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신선하고 네네 너무 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매력까지 보이지 않는 매력도 좀 가득 담아져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새 배우분들의 열연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벌써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세 분 그거 아시죠? 팬들이 벌써 애칭을 정해주셨습니다. 준영 씨 뭔지 아세요? 저희가 굉장히 저희도 지금 그 애칭을 익숙하게 하려고 네.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죠? 로로즈. 그렇습니다. 네. 이 많은 팬들께서 벌써 로로즈라는 애칭을 정해주셨는데 자, 작년을 뜨겁게 달궜던 무빙의 무빙즈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얼굴이죠. 로로즈가 상륙을 했는데 이지호 씨 깜짝 놀라셨네요. 무빙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렇죠. 그에 또 이 합세를 하여 이 로로즈가 새로운 매력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텐데 지금부터는 로로즈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주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로로즈, 이재욱, 이준영 씨, 홍수주 씨. 이번에 이재욱, 이준영 씨와 함께한 이 소감이 너무 궁금한데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근데 준영 씨랑 재욱 씨랑 사실 원래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좋아가지고 현장에서 즐겁게 잘 어울리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든든하시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네. 아니, 이준영 씨가 좀 못다한 로로즈의 매력이나 자랑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로로즈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뭔가 날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연기할 때도 뭔가 순간순간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호흡을 받는 입장에서 되게 약간 설레고 좋았어요. 와, 이거지.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내일 모레 공개하는 이제 로얄로드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새로움을 계속 느끼는 그 날 것을 느낀다는 건 사실 그 젊은 배우에게도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나의 것을 그대로 느꼈다는 이준영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그 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설렘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또 비주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만집 비주얼, 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로 이 마이너리거들을 연기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욱 씨가 느끼는 로로즈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앞서 이제 두 분께서는 현장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배운 말이 하나가 있는데 혐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혐오하는 관계성, 욕망과 어떤 이 관계성을 보는데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성장하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들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 부각시켜서 보여드렸다라고 말을 좀 정의하고 싶고 셋이 계속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뭐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이 선택 때문에 계속해서 달라지는 이 환경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관계성 맛집에 또 하나 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러면 누구나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드라마가 이 관계성 때문이라도 더욱더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독님께 또 그럼 이 질문을 안 드려볼 수가 없겠는 게 우리 로로즈뿐만 아니라 이 조연 배우분들의 라인업이 또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좀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로얄 로더 배경이 좀 화려하고, 네, 재벌가와 정치권과 좀 큰 무대에서 뛰는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존재감만으로도 본인이라는 거를 시청자분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지금 강호그룹의 수장을 맡고 계신 그 최진호 그 배우님과 김호정 배우님 그 두 분이 지금 그 정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그걸 노리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또 이분들의 그 스승이셨지만 또 그 강호그룹을 또 노리고 있는 그 고창석 배우님도 출연을 하시고 그다음에 살인자의 아들인 태호의 정말 그 늘 태호에게 위협이 되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던 최병모 배우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최희진. 최희진 네, 강희주 역할. 강혜주 네. 역할. 네. 캐릭터랑 너무 이렇게 맞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희주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일들, 희주의 어떤 직진 같은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최희진 배우, 그리고 재벌가의 그 당당한 아들들, 한상진 배우님과 그다음에 이지훈 배우님이 계속 굳건히 또 자리를 또 지키고 있어서 굉장히 팽팽한 그런 경쟁들과 두뇌 싸움이 계속 벌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로로즈의 어떤 관계성 맛집뿐만 아니라 이 조연 배우분들의 이름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믿고 보는 배우들이시거든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감독님, 그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이 강호그룹이라는 대한민국 세계 1위의 재벌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깨알같이 뭔가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준비를 좀 하셨을까요? 일단 비주얼로 시청자분들을 많이 설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해도 저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이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게 CG랑 미술을 좀 많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잠깐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강호그룹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건물들이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과 그 다음에 그들이 생활하는 어떤 공간들, 그 비선재라는 어떤 대형 엄청나게 큰 한옥집에 살고 있는 그 재벌가 가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정말 뭐 회장님 사무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대단한 자리길래 거길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시기만 해도 설득이 되도록 저희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그런 로얄 퀄리티의 왕자라면 일단 누구라도 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왕자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아니겠습니까? 이준영 씨한테 바로 여쭤보고 싶네요. 과연 왕자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나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작품 특성상 이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 참 지금 기대되죠. 말하기가 좀 그죠. 아무래도 또 이제 공개하기 전이고 네.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말을 아끼지만은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저는 재밌게 다가왔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아, 지금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건가요? 와. 시작입니다. 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 욕망 캐릭터들의 활약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사실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만나보니까 뭐 배신, 의심, 뭐 그리고 뭐 그 엄청난 그 도파민 파티가 우리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데서 약간 또 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홍수주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저희가 도파민 파티 좀 기대해봐도 될지 그리고 시청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 좀 같이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토리가 워낙에 이제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시청 포인트는, 약간 인물들의 감정선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좀 뭔가 미묘하게 서로 간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봐주시면 좀 더 색다르게 재밌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볼만한 시선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도파민 파티를 로얄 로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욱 씨가 이제 저희가 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거든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에게 우리 작품을 꼭 봐야 할 이유를 좀 꼽아주신다면. 네, 지금 이준용 씨가 이거 너무 막중한 임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로얄 로더라는 작품이 저 뭐 보셨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정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야기들을 다룬 소재의 드라마들이 보통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또한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요. 감독님 피셜로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되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선배님들도 워낙 연기가 다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어떤 이런 모두가 섞이는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잘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만족스럽진 않고요. 그래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대가 지금 여기 와 계신 특히나 기자님들께도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기자간담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얄 로도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바로 뒤에 네 바로 또 이어서 다시 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한혜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스토리가 이제 중점이 되는 부분이 재벌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벌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로얄 로더가 그 와중에서 가지는 차별점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차별점. 네, 그 재벌가를 다뤘던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재벌가를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곳의 수장인 사람의 어떤 캐릭터도 좀 더 독특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뭐, 좀, 강호그룹의 수장인 지금 강 회장님은 좀 괴짜 같은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이렇게 거대한 재벌 기업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이 사람의 어떤 이 똘끼? 이 공식 용어 맞나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 캐릭터를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드는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의상이나 비주얼이나 사실 일반 시청자들이 기존의 재벌가 회장을 생각하고 보셨다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과연 재벌가 회장 맞아? 이런 약간 갸우뚱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조금 새로운 신선함을 가미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싼 그런 아들들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보좌진들의 캐릭터들도 조금씩 다 독특한 냄새들을 풍길 수 있도록 캐릭터적인 구축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제작 현장 모습 보니까 감독님께서 진짜 이 최준호 배우님한테 요거 조금 다른 식으로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새로운 캐릭터들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또 옆에 계신 기자님께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마이크 전달, 지금 여기 바로 옆에 계신 좌측의 기자님도 드리고요. 또 앞에 계신 분, 우리 옆에, 제가 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먼저 이재욱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도 시대와 장르를 오가면서 다양한 연기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선보였던 작품들과 달리 로얄 로더에서만 새롭게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재욱 씨. 네, 전 작품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시기엔 굉장히 좀 입체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 캐릭터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조금 많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표현적으로 제가 평소에 보여져 왔던 모습과는 완전 180도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외향인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서 이번에도 좀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기대를 더하고 있는 연기 변신. 캐릭터를 삼킨 연기력으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캐스팅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전의 캐릭터들이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서 이 배우들을 캐스팅하셨는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대본 단계에서부터 좀 그런 것들이 캐릭터가 기본적인 세팅이 있어서 캐스팅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독특하게 소화해 내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캐스팅을 하려고 처음부터 접근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이나 캐릭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막 가지고 있는 거를 막 내펼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라고 봤는데 이런 이나 캐릭터를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에너제틱하고 이래서 이런 이나 같은 캐릭터를 더 누를 수 있을 정도의 막 그런 연기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 뵙고 싶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분량적으로 비중적으로 잠깐씩 등장하더라도 정말 그 순간에 한 1초 등장만으로도 시청자들한테 어떤 파워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주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캐스팅과 디렉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에 머물러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어떤 캐릭터가 와도 서로 대등해질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펼쳐야 하는 배우들로 캐스팅을 하신 것 같네요. 네, 파워 게임을 계속하고 두뇌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 파워 게임에서 밀리거나 두뇌 게임에서 져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또 안 되고 대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모든 게 다 일치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드라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로얄 캐스팅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등장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신을 훔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기대가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기자님들 지금 고기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두 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황재하 기자입니다. 저는 이준영 배우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다양한 캐릭터에 좀 도전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로얄 로더에서 이 인하라는 캐릭터는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좀 연기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인하라는 친구를 만나고 났을 때 또 작업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자유롭게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형식에 좀 얽매이지 않고
약간 그래서 약간 더 1차원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강인하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모든 씬에 사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번에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다행히도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상대 배우분들께서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조금 더 이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한 후까지 저희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경기에도 약간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조금 어린 이나는 조금 더 어땠을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다시 조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사회인으로서의 또 인하, 뭐 그 네. 이후의 인하까지. 그거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조금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지금 이 3명의 인물 중에 가장 그 하이텐션이라고 할까요? 혼자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정신 사나울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진절머리라는 뭔가 강인하 하면 진절머리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좀 현장에서 많이 올리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작업할 때도. 아마 이준영 씨의 또 색다른 그 노력이 아마 이 고스란히 드라마에서 좀 비춰질 것 같고요. 강인하 캐릭터 이번에 정말 뭐 성과 악을 넘나들고 공존하는 캐릭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시기상 하나하나 다 빌드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자유롭고 섬세한 연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자님 바로 그 기자님과 또 앞에 계신 기자님까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박소연입니다. 저 홍수주 씨는 이번에 로얄 로더로 첫 주연을 맡으셨는데 이틀 후면 공개가 되거든요.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너무 긴장되고 지금 너무 긴장하셔서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옆에 또 우리 동료 배우들이 있으니까. 네, 정말 너무 긴장되고 저한테는 현장이 이제 재욱 씨랑 준영 씨가 한 작품들을 평소에도 저는 재밌게 보고 있었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서도 너무 즐겁게 잘 해주셔가지고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교훈이 많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곡신석상이니까 고마운 마음 한번 전해주시죠, 홍수주 씨. 어떻게 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요? 네, 지금 이준영 씨와 이재욱 씨가 또 우리 홍수주 씨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고마워. 원래 부끄러움이 좀 많아가지고 네. 저희도 짓궂게 장난칠 때도 많거든요. 네.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우리 동료 배우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 너무나 홍수주 씨한테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8일 날 만나볼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바로 앞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아이고,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류템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 배우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뭐 그 캐릭터의 그 시간적인 배경도 되게 텀이 길고 그다음에 각각 표현하는 방식들도 다른데 또 이제 그 남자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창 시절 교복 장면부터 해서 그때 좀 소감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스파링하는 장면도 꽤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때 뭐 혹은 에피소드나 이런 게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수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양한 의상들을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각각 그 다양한 의상 하면서 이제 또 헤어나 메이크업 이런 것까지도 다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혹시 이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해볼 수 있는 데에 대한 좀 뭐 만족감이나 쾌감 같은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자, 먼저 그 캐릭터 표현 방식이 좀 많이 다를 텐데 학창 시절 그 교복을 입었던 소감도 있으셨거든요. 그 저희 장면들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사실 네. 저는 매 순간 이제 나의 교복은 마지막이겠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내보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게 또 이번 작품에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이에 걸맞는 뭔가를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면도를 하루에 2번씩 했거든요. 학생이다 보니까 네. 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자라서 아, 오전면도 오후면도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되게 열심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뭐 안 하던 팩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저에게도 도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젊음을 찾아오기 위한 엄청난 노력. 오전면도 오후면도. 자, 이지욱 씨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진짜 학교에서 다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냥 저희끼리 이제 뭐 밥도 먹으면서 담소 나누고 사실 뭐 별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런 무드, 이런 분위기가 사실 주는 힘이 되게 컸고, 저도 교복을 굉장히 오랜만에 입었던 작품이라서 되게 뭔가 좀 스스로가 보기에 좀 미안한 거예요, 저한테. 뭐 준이 형도 그랬겠지만 교복을 입고 이 앞에 서 있는 게 약간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거짓말처럼 보여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준영이 형이랑 천진난만하게 현장에서 막 배드민턴 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이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묻어나와서 되게 좋았고요. 아까 기자님 스파링 씬 얘기해 주셨었는데 스파링 씬, 준영이 형이 운동을 굉장히 오래 배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준영이 형이 많이 끌어줬던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촬영을 저희가 막 그렇게 긴 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틀을 찍었거든요. 되게 힘들게 고생해서 찍었던 씬이고 여러 가지 장치들도 보여줄 수 있는 씬이라서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씨 어떠셨어요? 이재욱 배우도 몸을 워낙 잘 쓰는 배우여서 사실 뭐 액션 합을 하는 동안 뭔가 크게 문제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잘 맞으면 연기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느꼈어요. 왔어. 네. 뭘 느꼈어? 쾌감. 좋았어요. 어떠셨나요, 감독님? 감독님 어떠셨어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정말 친구 같았어요. 네, 정말 친구 같다는 느낌 많이 들었고 교복 입으면 바로 학생으로 돌변해가지고 사실 왜 이렇게 너무 천진난만한 거 아니야? 저희 카메라 돌 때와 컷했을 때 이 두 사람의 그 케미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이 웃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진짜 친구 같다. 이 사람들 진짜 오래갈 친구 같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방송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같이 정말 오래갈 수 있는 친구를 또 만난 것 같은 또 하나의 또 고귀한 것을 얻어갑니다. 자, 홍수주 씨에게도 질문 주셨는데 다양한 의상도 소화하시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셨어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랑 이제 많이 상의를 하고 의상이나 이제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이런 거를 정했어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나오는 그 모든 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헤어랑 의상 변화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변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캐릭터가 있다는 거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쾌감이나 만족도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수주 씨. 네,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고 그 대학교 시절 찍을 때는 사실 제가 대학생 같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또 홍수주 씨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면들을 로얄 로더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열심히 달려온 시간을 조금 마무리 지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자, 먼저 감독님부터 오늘 와 계신 많은 분들께 또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재밌게 작업을 했고 그 재미를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프레임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하나 다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어떻게 보여줄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수주 씨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준영 씨. 저희 작품 작업하면서 거의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약간 같이 만든다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품이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 이렇게 이쁘게 만든 이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28일에 뵙겠습니다. 자, 이재욱 씨. 네, 앞서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고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만들어간 작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좀 시청자분들께 그대로 느껴졌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쟁쟁한 씬들과 어떤 파워풀한 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재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 멘트 준비해 오신 줄 알았어요. 네, 광고 같은 느낌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얄로더의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 또 알찬 대화를 통해서 제작 발표에 함께 해봤습니다. 네 분을 이제 인사드리고 또 퇴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새 주역 배우분들과 우리 민현원 감독님까지 오늘 정말 알찬 대화들을 나눠주셨습니다. 28일 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